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 제가 덕양 중에서 2019 학년도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던 스마트폰 안 쓰기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담임 선생님을 맡았을 때 물론 지금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우리 학교에서 휴대폰을 쓰게 해주세요. 우리 휴대폰을 우리가 관리할게요 라고 건의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안이 있겠죠. 첫 번째로 안 돼. 학교에서는 절대로 안 돼. 라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알았어. 너희 휴대폰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쓰거라 라고 쉽게 휴대폰을 줄 겁니까? 바로 덕양 중에서 2018년 가을에 학생들이 우리 휴대폰을 우리가 쓰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KBS와 함께 실험한 결과를 이번 강의에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9학년도 2019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적게 쓸까, 덜 쓰게 할까를 고민하고 계시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갈등 때문에 가정과 학교가 좀 시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의존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른들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산다. 이제 스마트폰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긴 한데요.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면 스마트폰이 없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스마트폰이 몸에 없으면 불안해지는 노모포비아를 느끼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생활 습관 기르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즘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스마트폰이 있었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살다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었지만 아이들은 원래 있던 도구 그리고 인터넷은 원래 이 세상에 우리가 숨쉬듯 하는 이 공기처럼 있었다. 그리고 마치 스마트폰이 인류와 함께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주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조를 겁니다. 부모가 못 견디고 사주게 될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 있다. 우리 반에 스마트폰 다 있는데 왜 나만 안 사주냐고 막 우겨대면 그걸 이겨낼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너 약속한 대로 스마트폰 잘 쓰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쓴다. 성적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겁을 주면서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안 한다고 버틸 것이고 아이가 폭력적으로 이제 돌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학원을 안 가니 학교를 안 가니 뭐 부모를 협박할 것을 걱정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아이와 힘겨루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사주기는 힘들고 스마트폰을 사주면 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주는 이유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사주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오후에 방과 후에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예, 부모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주는 경우에 처음에는 뭐 그런 대로 통화가 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 7월에 관내 고등학교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남학생 587명, 여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요.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9.7%가 수면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6시간 미만이고 5시간 미만 잔다는 응답자도 19.2%, 20%에 가까웠습니다. 7시간 이상 잔다고 응답한 학생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은 하루 평균 30분도 안 되는 아이들이 40.9%, 1시간이나 2시간 미만 이제 19.7% 정도 됐고요. 2시간 이상은 뭐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대화 시간이 전혀 없다. 우리 부모와 대화 시간은 전혀 없다고 말한 비율도 1.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주로 남학생이 게임을 한다. 여학생은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는 시간, 쓰는 시간은 빈도가 여학생이 48.7%로 남학생 28.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 고등학생 57.7%가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학생은 54.7%가 나는 중독이다. 여학생 62.6%나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좀 학생들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다음 어떤 엄마의 어떤 중학생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편지가 이걸 아주 쉽게 요즘 얼마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글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부모를 둔 엄마의 편지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평소 같으면 일어나 아침밥을 다 먹고 가방 메고 학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서야 하는 시간.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스마트폰에 깔린 밴드 앱에서 울리는 출석 표시에 응답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확인하고 과제를 내려받고 숙제를 사진으로 찍어 다시 밴드에 올린다. 오늘 과제를 카톡으로 마저 주고받고 4시가 넘어서야 아이는 겨우 손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끝나면 또 이제 바로 이어서 학원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어머니가 이제 스마트폰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보통 과거엔 부모들은 아이가 나쁜 또래들과 어울릴까봐 걱정했다. 요즘은 SNS로 나쁜 사람들과 엮이게 되어서 해코지를 겪을까봐 걱정한다. 최근 일어난 N번방 사건은 무엇보다도 충격적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대부분 피해자는 청소년 아이들이며 가해자는 2만여 명을 넘는다. 가해자들 중 일부는 청소년기부터 이런 일을 죄책감 없이 했던 인물이라고 하니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가 범죄자를 키웠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엄마의 절절한 편지가 이렇게 끝맺습니다. 한쪽에서는 IT 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장려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스마트폰이 아이의 뇌를 망치고 있다고 말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유해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절제해서 사용하라고 말한다.
이는 아이들에게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의 편지처럼 하루에 몇 시간씩 아니 하루 종일 컴퓨터나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앞에 또는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 대신에 게임과 유튜브 직접 대면하는 것 대신에 온라인 접촉이 전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폭력과 온라인 성범죄 등이 온라인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측이나 한 듯이 2018년 그 10월 11월부터 2019년 여름방학 전까지 스마트폰 실험을 했습니다. 배경은 뭐 아이들이 우리의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우리에게 주세요. 뭐 그런 거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덕양중은 그 일방적으로 교사가 학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지켜라 하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3주체가 모여서 생활 협약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2018년 10월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도 있고 또 모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한다. 그러니 우리도 줘 보세요.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가 모인 자리였는데 부모와 교사들이 반대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한 달만 써보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스마트폰에만 매달리면 다시 지금처럼 학교에 와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고 방과 후에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나 잘 쓰게 되면, 잘 사용하면 달라.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학부모 선생님들이 혹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그럼 한 달만 써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 대표가 교사 회의에 와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딱 50대 50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달 쓰기로 약속했으니 한 달 줘보기로 약속했으니 줘야 된다와 아니다. 먹는 사탕을 뺏는 것도 더 힘들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줬다 뺏는 것도 더 힘들 거다. 안 된다라고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됐습니다. 그때 이제 교장으로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유보. 학생회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가 다시 모여서 교사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유보해야 되겠다. 유보하고 대신 사과한다. 미안하지만 유보하고 대신 실험을 해서 학생들 건강과 이 뇌에 지장이 없으면 주고 치명적인 지장이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건 안 된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스마트폰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과 교사의 수호권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학교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예비 교사들도 계실 테인데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과 수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스마트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러한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실험을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교장의 권위로, 교사의 권위로 일방적으로 누르거나 명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발성과 내적 동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생각에 그냥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제3의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해보고 실험해보고 타협하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폰 안 쓰기 실험이 뇌도 촬영하고 여러 가지 검사하고 심리상담 검사도 하고 실험군 대조군도 있어야 하고 이런 관계로 예산이 덕양중 1년 예산을 다 퍼부어도 안 될 상황이라 제가 KBS 시사기획창
팀에게 제안서를 보냈고 거기서 함께 하자 이렇게 되어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안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10대 초중반 뇌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이 전두엽 발달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전두엽 발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스마트폰이 친구가 되어 있었죠. 친구 정도가 아니라 심장 옆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장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각 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실험 취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1차로 16명에서 2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신청했는데 한 명 한 명 인터뷰하고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 의견을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이미 중독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실험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잘 관리하고 하루에 2시간 미만으로 잘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 아이들도 실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냥 평균 한 서너 시간 쓰고 주말에 오랫동안 한 6, 7시간 쓰는 평범한 아이들을 고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빼다 보니까 16명, 10명 이렇게 줄어들고 결국은 뭐 내년에 이제 3월 1일부터 스타트할 텐데 이제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전학을 가는 아이들 빼고 해가지고 최종 7명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7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실험군 7명과 대조군, 나는 꾸준히 쓰면서 뇌를 좀 찍고 심리검사 정서적인 그런 그 심리상담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할 거야라고 했던 애들이 7명 해서 그 아이들도 너무 지나치게 쓰는 아이들, 너무 잘 관리하는 애들 빼고 평범한 아이들 7대7로 실험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뇌 촬영 결과 비슷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아이들의 뇌였습니다. 강남세브란스 김은주 박사팀과 KBS 시사기획창과 오비랩이라는 뇌 촬영 업체의 도움을 받았는데 너무 스타트가 비슷한 전두엽의 그 모양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실험군과 대조군이 비슷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처음엔 많이 좋아했습니다. 기대 이상. 우리 아이가 웬일로 스마트폰을 안 써? 이 스마트폰 안 쓰기를 도와주기로 했던 KBS 시사기획창 제작팀과 강남세브란스 김은주 박사팀도 과연 도전자가 있을까? 신청자가 있을까? 지원할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누가 스마트폰을 3개월 안 쓴다고 하겠어?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7명 만들어졌고 이제 부모님들도 처음엔 좋아했지만 제가 부모님들을 다 초대해서 부모님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이 부모님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완전히 안 쓰는 거지만 투지폰 같이 이렇게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는 것은 아이들은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옛날처럼 인터넷이나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검색 이런 거 안 하기로 요만한 통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안 쓰는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받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스타트는 7가정이 모여서 약속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모임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장실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힘든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도 가졌고요. 뭐 어떤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스마트폰 안 쓸 테니 노트북을 사주세요. 뭐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스마트폰 안 쓰기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와 그 가정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안 쓰면서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한 서너 시간씩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이 공허한 시간에 무엇을 할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대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책을 읽거나 주중에 한 번 이상씩 가족과 나들이를 한다든지 저녁을 먹으러 나간다든지 주말에 강원도에 계시는 할머니 댁에 방문한다든지 유적지나 박물관을 간다든지 가족끼리 그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이렇게 독서와 뭐 어떤 아이들은 피아노를 열심히 치게 됐고 등산, 낚시, 영화 보기, 자녀가 좋아하는 대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책을 많이 읽게 됐고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 다음날 아이들이 교장실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 이거 저 못 참겠어요. 막 손이 떨리고 불안해서 못 참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불안해요. 손이 막 떨려요.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안 돼. 이거 이미 KBS하고 스타트한 건데 네가 극시간 그만두면 학교 망신이야. 절대 안 돼. 이렇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내면으로부터의 이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자발적인 그런 자기 통제 능력을 방해합니다. 강압적으로는 안 되고 들어줬습니다.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겠니? 라고 공감해주고 이제 점심시간에 스마트폰 안 쓰기에 도전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서클로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얼마나 힘든지 스마트폰 안 쓰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들을 끝까지 참아내는 그런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힘들구나. 그래,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자, 아이들이 힘들다는 것을 공감해 주니까 아이들이 힘을 냈습니다.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하철 탔을 때 옛날에는 SNS라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갔는데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 너무 심심하다. 좀 참기 어렵다. 또 폴더폰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 소매에 감추고 통화를 했다. 그리고 뭐 카톡 같은 거 못하니까 SNS를 통해서 못하니까 친구들과 소통이 어렵다. 뭐 이런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피아노 연습을 더 하게 됐다, 뭐 책을 더 많이 읽게 됐다, 잠을 푹 자서 몸이 피곤하지 않고 컨디션이 좋다, 뭐 무슨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마음 놓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